다급하게 재촉을 해요. 필요 이상 한 거죠. 미안할 정도로. 그러니까 믿어야 돈을 주잖아요. 불리하면은 태도가 돌변한다. 돌변해. 예. 나를 하고 하면 나 기분 나빠. 나는 딴 것보다도 다는 게 너무너무 기분 나빠 그러면서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그 속에 체크리스트 31개를 체크해서 한 7개나 8개 정도 해당되면 조심하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사기꾼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조심하면 예방은 할 수 있죠. 조심하고 예방하는 방법 몇 개 수칙만 좀 알려주세요. 예, 31개 아이스크림 이름처럼 제가 31개를 치는. 우리가 내시경을 31개예요? 예, 네. 내시경을 하면은 위나 어디 암이 있는지 알 수 있듯이 네. 거래하는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그 속에 체크리스트 31개를 체크해서 한 7개나 8개 정도 해당되면 조심하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실제 사건 속에서 내가 찾아낸 거거든요. 아, 이거 변호사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이거? 33년 검사 생활과 변호사 생활 1년 5개월 통해서 그걸 녹여서 요 앞전에는 딴 거기 가서는 내가 28개까지 했는데요. 그 네. 이후에 또 생각해서 최근까지 31개를 그거 왜 집안 식구도 못 말리거든요. 있어요. 왜냐면 우리끼리 손 안 댈 때 지가 알아서 속으니까. 맞아요. 자기는 또 왜 이게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옆 사람한테 상의 안 하거든요. 혼자. 하지 말라게 하거든요. 사기꾼이 상의하면 안 된다고. 중요한 정보라. 그 순간 너한테는 이게 혜택을 안 준다 이러니까 비밀 유지하라고. 많은 사건 중에서 체크해 놓은 거는 사전 체크리스트고요. 네. 뒤에 거는 이제 사후 뭐 이렇게 아, 사전도 있고 사전 사후도 사후 있고. 이렇게. 네. 아, 그렇군요. 가장 저거 한 게 보면 다급하게 재촉을 해요. 무지하게 급하다게. 그리고 나에 대해 아까 66.2%가 아는 사람한테 당한다 그랬잖아요. 나에 대한 정보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언제 급하고 뭐 한지를 알아. 그럼 그때 나타나가지고 지가 급하대. 내가 지금 뭐 해서 이거 안 하면 내일 어떻게 돼 하고 합의만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만 하면은 신고도 안 하겠대. 이러면서 빨리 돈 한 100만 원만 보내줘. 내가 갚을게. 막 마음 아픈 거 건드리면서 그렇죠. 다급하게 하면은 그냥 그 페이스에 말해서 돈을 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여러 사람한테 사기친다. 다급하게 재촉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한 몇 개만 더 얘기해 주세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그거 맨 앞에 게 이제 네. 필요 이상 친절한 거죠. 미안할 정도로. 아, 미안할 정도. 왜냐하면은 경계벽을 허물어야 되니까. 아, 그렇지. 그래 믿어야 돈을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신뢰가 쌓였다 싶으면 그때 이제 돈 얘기를 꺼내죠. 그것도 많이 안 빌려요. 뭐 몇십만 원 빌리고 잘 갚아. 이제 100만 원. 점점 늘려가지고 이제 바로 먹고 튀는 거죠. 먹튀. 연락이 없어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자, 이게 저 소시오패스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사기꾼들이 많거든요. 네. 피도 눈물도 없고 양심이 없으니까 목적만 달성되면 끝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이제 약속을 잘 안 지키죠. 약속 안 지킨다. 네. 약속도 그냥 사전 예고도 없이 안 지키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더 좋은 약속이 생긴 거예요. 이득이 생기는 약속이. 그래서 더 큰 이익이 생긴 네, 거야. 약속도 안 구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이득될 게 없어. 이익과 손실에 따라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연기도 잘하고요. 자기가 불리하다 그러면 날짜가 엎드려요. 그리고 막 아부도 잘하고 그래서 동정심을 유발하죠. 그래서 동정연기라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돈 받으러 갔다가 하도 불쌍한 그런 막 눈물 돌리고 그걸 봐서 내 주머니에 있는 돈까지 꺼내주잖아요. 이것처럼 연기를 잘해요. 동정 연기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익과 손실에 따라서 자기네들은 목적이 달성되고 그러니까 취할 만큼 다 취하고 더 이상 돈이 나올 게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버리죠. 그래서 사람을 오래 사귀질 못해요. 이런 특징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 사기꾼. 얼마나 상처를 입을까. 그러면 뭐 영혼까지 털리는 거예요. 돈만 털리는 게 아니고. 맞아. 왜냐하면 사기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남을 믿어서 돈을 재산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재산 플러스 신뢰까지 믿음까지 가치 체계까지 다 뺏기는 거라. 맞아. 그냥 나한테 남은 내가 거는 잘못 살았나 이런 그렇죠. 자책하게 난 돼. 뭐야 여태까지 그냥 껍데기만 난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살 이유가 없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장밋빛 미래만 얘기해요. 좋은 얘기만 해. 그러니까 맞아. 투자하면은 뭐 몇십 배 뭐 이렇게 수익이 난다 그러면서 투자를 하게 하고 손실이 났을 땐 어떻게 한다 이 얘기는 없어요. 그 얘기는 안 해. 그 다음에 이제 비밀을 유지하라 그러고요. 네. 그 다음에 절대로 증거를 안 남기죠. 그리고 증거 남기자 그러면은 막 화내고 내가 여태까지 너 나를 못 믿냐? 내 여태까지 뭐 몇십 년 동안 너한테 잘해준 거 알지? 야, 근데 너 콜라 얼마 안 되는 돈 빌려주면서 이거 차용증 쓰자고? 뭐 하고 절교야. 이래 되면 또 미안해. 아, 양심 우리 돈 빌려주는 사람이 심한 사기꾼은 자기 주민등록번호 차용증에 쓰는데요. 주민등록번호도 틀리겠어요. 실제 사건에서. 한 2억 정도 빌려줬는데 주민등록번호 쓰자 그랬더니 이거 개인정보인데 이런 걸 어떻게 함부로 쓰냐. 그런데 당신 내 휴대폰 번호 알고 내 이름까지 다 사는 데까지 다 알지 않냐. 이래가지고 그냥 또 그냥 믿고 돈 빌려줬다가 나중에 돈을 안 갚길래 확인해서 고소하려고 봤더니 전부 다 가짜예요. 휴대폰도 대포폰이고 이름도 다 가명이고. 그래가지고 내 아는 분인데
이거 고소하려고 그러는데 인적사항이 특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인적사항이 특정 안 되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맞아. 네. 그리고 또 사기꾼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다 될 것처럼 했다가 야, 하지 마. 막 이러면서 또 왜, 자기가 또 딱 그게 여기 있는데요. 뭐냐면은 그래요? 분리하면은 태도가 덜 변한다. 돌변해. 예, 나를 이렇게 의심하고 하면 나 기분 나빠. 나는 딴 것보다도 나를 의심했다는 게 너무너무 기분 나빠 그러면서 이거 안 해. 없는 걸로 해야 돼. 판을 뒤집는 거야. 이래 되면 또 미안해 하면서 계속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아유. 이래가지고 또 몇십억도 당한 분이 있어요. 이 사기꾼들이 주도권을 계속 그렇죠. 잃지 계속. 않고 가져가는 그렇죠. 거라 어떤 맞습니다. 방법 없어. 예. 뭐 무릎을 꿇건 울건 아니면 그렇죠. 뻥치건 맞아요. 판세를 뒤집건 그렇죠. 하지 마! 뭐 하고 그렇죠. 끝까지 주도권을 가져가는 거야. 사기꾼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뭐냐면은 아쉬울 게 없는 사람. 뭐가 부족해야 걸리지. 욕심이 없고 아쉬울 게 없으면. 고수익이 난다 그래도 아이 난 그런 욕심 없어. 안 끌려와. 않잖아. 이게 최면이 걸려야 되는데 그래야 경계벽이 허물어져야 되는데 허물어지지 않죠. 부족한 게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무리 조심해도 아까처럼 진짜 어느 순간에 어디서 우리가 걸려들어서 아차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돈을 보냈어. 그때 바로 대처해야 되는 무슨 뭔가 이 사기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면서. 있죠. 아까처럼 어떤 이제 거죠? 알려주세요. 100만 원 이상 그 계좌로 보냈을 경우는 30분 안에 이제 지연 인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TM기에서 그러니까 그냥 은행 창구에 가서 뽑는 거는 상관없는데요. 네. 이제 ATM기 자동화 기기라 그러는데 거기서 30분 내에는 못 뽑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30분 안에 빨리 알아채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기 다 알아차렸으면 우리가 어떻게 빨리 해야 돼요? 해야죠.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내가 보낸 내 계좌 은행이나 네. 상대방 은행에다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그 금융감독원 1332 네. 거기에 하든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면은 아. 그 돈이 못 빠져나가게 일단은 묶어놔요. 묶어놔야죠. 네. 그 다음에 2020년부터는 이제 네. 그 계좌 이체하는 그 보이스피싱보다 그 대면 편지 만나서 이렇게 돈 주는 현금으로 받아가는 보이스피싱이 많아서 현금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도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이제 분류를 해놨거든요. 거기서 그런 경우는 이제 경찰서에다 신고를 하면 되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3일 내에 네. 경찰서에 가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받아서 은행에 가서 정식으로 서면으로 그걸 접수를 해야지 계좌가 동결이 되지 안 그러면은 묶였던 계좌가 다 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계좌를 그 묶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거 혼자서 끙끙대면은 안 돼. 항상 물어보고. 물어봐야 근데 사기꾼들은 못 물어보게 하죠. 절대로 비밀 유지하라 그러고 상의하지 말라 그러고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첫 번째 전화해서 물어보는 옆에 누구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옆에 누구 있으면 상의하니까. 그치. 예. 혼자 있어야 이게 최면이 걸리는 거죠. 사기꾼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으니까. 그 이외에도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우리가 미리 해놓을 수 있는 게 좀 있을까요? 미리 해놓을 수 있는 게 네. 그거죠. 내가 굉장히 이거는 사기 같은데 그러면서 계속 이게 끌려 아주 그 심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네, 네. 경우는 지연 그 이체 제도라 그래가지고 은행에 네. 이제 그 미리 신청하면은 3시간 내에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어디 A한테 보내기 위해서 계좌로 송금을 하더라도 네. 바로 거기서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3시간 뒤에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지연 이체 서비스를 예, 그 있습니다. 은행에 신청해 놓으면 조금 불편하긴 하죠. 불편하긴 하네. 네, 내가 네. 어디다가 돈 보내도 근데 다 3시간. 뭐 거래를 뭐 거래가 그렇게 빈번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좋죠. 아.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러면 3시간 동안 그 시간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치 좀 자식들한테라도 물어보고 뭐 이런 거 그렇죠. 할 수 있지. 실제 내 사건인데요. 현직 검사 때 이제 어떤 분이 나한테 물어봤는데 자기 지인이 휴대폰 액정 뭐 떨어져서 액정이 나가서 뭐 신분증 보내 뭐 하다가 신분증 4번까지는 보냈는데 네. 보내고 나서 아차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신분증 4번 하나 가지고 내 계좌에 있는 돈을 빼갈 수가 있어요. 신분증 4번 하나 가지고 첫 번째 하는 절차가 뭐냐면 알뜰폰을 개설을 해요. 알뜰폰을 개설하고 그 다음에는 통장을 하나 개설해요.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은 이제 인증 절차를 거치니까 알뜰폰으로 오죠. 네. 그러면은 이제 물론 통장 개설하면 대면으로 하는데 증권이나 일부 거기서는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통장을 개설해 주거든요. 맞아.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요새는 오픈 뱅킹이라고 그래가지고 은행 간의 계좌 정보가 다 공유가 됐어요. 그래서 범인들이 지금 새로운 계좌를 개설했다면 나의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다 쓸어 담아서 뽑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분증 하나를 내가 잘못해서 보냈다든지 내 휴대폰이 해킹돼서 여기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신분증 4번이 탈취가 됐다 그러면 바로 해야 될 게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이렇게 말이 긴데 이렇게 치면 이게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이렇게 치면요 네. 금융감독원 사이트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서 내 인적사항 뭐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렇게 치면은 통장에서 돈이 못 빠져나가도록 신용카드가 개설되지 못하도록 일단 동결이 가능하거든요.
일단 제일 급한 게 일단 그렇게 하고요. 신분증만 탈취되면 혹시 그걸로 계좌 개설해서 돈을 뽑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이렇게 치면은 금융 결제원 사이트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내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가 전부 다 오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그것도 몇 개가 개설되어 있는지 그 정보가 다 떠요. 그러면 그걸 보면 추가로 개설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절대로 휴대폰에 그런 걸 넣어놓으면 안 되죠. 하여튼 내가 잘못해서 앱이 깔리면 다 털리니까 여기 하여튼 뭐 주소록이나 이렇게 다 털리기 때문에 특히 신분증 같은 거 이런 거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우, 아주 그냥 복잡했는데 그래도 뻥 뚫리는 느낌은 드는데 다시 복잡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그래도 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거 들으시면서 한 3가지 정도라도 내가 게을렀잖아요. 우리가 내 걸 지키는데 사실 게으르거든요. 그렇죠. 게으른 게 문제예요. 그래서 뭐 휴대폰에서 이런 거는 삭제하자, 뭐 조심할 거, 이렇게 딱 명심해야 될 것들을 한 3가지 정도만이라도 실천하고 특히 이제 이렇게 새로 이렇게 인생을 시작하면서 전세나 월세나 이렇게 뭔가 남에게 많은 돈을 주고 계약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도 이제 눈여겨서 정말 조심하시고 그래서 너무 남만 믿고 대충 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좀 다 챙기고 해야 되겠네요. 자기 돈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증거 남기는 걸 생활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 뭐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돈 빌려주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특히 아는 사람, 다 대부분이 아는 사람이 돈 빌려가잖아요. 그렇죠. 아는 사람일수록 돈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을 것 같이 하지만 잘못하면 돈 잃고 그 다음에 사람 잃고 맞아요. 그 다음에 심한 경우는 돈 빌려주는 사람 자기 목숨까지 돈 못 받아서 우울증 빠져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고받는 차용증 이거 한 50점짜리밖에 안 돼요. 차용증 받기도 어려운데 아까처럼 차용증 하나 써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막 화내고 막 그거를 극복해서 차용증을 받았는데 이 차용증조차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차용증에 어떤 걸 만약에 우리 대표님께서 돈 빌려주고 차용증 받으면 거기 어떤 거 쓰시겠습니까? 주소 주민등록번호 네. 2개는 쓸 것 같아요. 그렇죠. 빌려주는 사람, 빌려받는 사람 인적사항 내가 쓰고 빌려줬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자기 사인하고 도장 찍고. 원금 사겠죠. 얼마 빌려줬다고 원금. 그렇죠. 원금. 그다음에 써야겠죠. 언제까지 갚을지 변제 날짜. 네, 그다음에 이자 약정이 있으면 이자 얘기가 그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이자를 갖다 뭐 2번 연체하면 뭐 원금을 다 갚아야 된다든지 이런 거 쓰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안 갚았을 때 이 소송을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돈 빌려줬을 때 나중에 소송지가 어디다? 네, 어디다 할 건지 이제 관할의 합의라 그러는데 대충 그게 전부 다예요. 많은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게. 네. 근데 이거는 50점짜리다 이거죠. 왜냐하면 민사소송은 그걸 통해서 이길 수가 있는데 사기꾼은 사기친 돈을 다 빼돌리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돈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쵸. 오히려 막 약 올려요. 내 앞으로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좋은 집에 좋은 차 끌고 다니는데 돈 없다고 나 잡아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사기 고소 사건의 80%가 불기소된다는 거죠. 대검 통계가. 10건 중에 2건만 기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애초 민사사건이거나 사기 속였다는 부분이 증명이 안 돼서. 그래서 제대로 된 차용증을 써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형사사건에서도 이길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저는 그래요. 이걸 제대로 된 차용증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써야 돼요? 절도 사건이 획기적으로 줄은 게 뭡니까? CCTV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도 조세영이도 CCTV 때문에 더 이상 도둑질을 못하게 됐습니다라고 판사 앞에서 최후 진술을 했듯이 이것처럼 사기 사건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특히 차용증에도 CCTV를 달면 된다는 거죠. 그 무슨 말이에요? CCTV를 어떻게 다느냐? 네. 2가지를 물어봐야 돼. 첫째 어떻게 되냐면 돈 어디다 쓸 건데 빌려가는 돈 어디다 쓸 건데 아,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게 돈의 용도입니다. 용도를 속이면 사기죄가 된다는 게 대부분 판례예요. 그다음에 2번째가 어떻게 갚을 건데를 물어야 됩니다. 돈의 용도 어디다 쓸 건데 어떻게 갚을 갚을 건데. 건데 이게 뭐냐면 변제 자금 마련 방법을 속여도 사기죄가 된다는 거. 둘 중에 아무거나 하여튼 왜냐하면 사기죄라는 게 속아서 내가 돈을 주면 되거든요. 만약에 그쪽에서 그런 말을 안 했다면 난 돈을 안 줬을 것이다 이거. 이제 그거 2개를 차용증에 담는 거. 상대방의 다시 말해서 빌려가는 사람의 약속이죠. 그걸 거기다 담는 거예요. 이게 바로 CCTV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작동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돈에 꼬리표를 달아야 돼. 돈에 꼬리표를 어떻게 달겠습니까? 계좌로 넣어주는 거죠. 계좌로 넣어주면 그 돈에 어디로 쓰였는지 추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디로 나갔는지. 그렇죠. 돈이. 그거까지 해주면 이제 CCTV가 이제 완전히 작동이 되는 거죠. 예컨대 예. 한 20년 동안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그러면서 다 은퇴했어. 그러면서 이 사기꾼인 친구가 이쪽 피해자인 친구한테 그래요. 이제 서울 생활 지겨워. 나 이제 경기도에 양수리 근처에 좋은 전원주택 지으려고 땅을 살라고. 그리고 전원주택 지면은 가든 파티 할 테니까 그때 와. 이러면서. 근데 땅을 계약을 하려고 봤더니 돈은 많이
그 마련됐는데 1억이 좀 부족하다는 거야. 1억을 빌려주면 땅 계약금 치르고 지금 무슨 은행에 지금 대출 신청을 했는데 한 보름 뒤면 나와. 그러면 그걸로 내 갚을게. 이 말을 믿고 빌려줬어요. 되게 합리적이다. 그 했는데 빌려주게 생겼네. 저거. 빌려줬어요. 더 친한 사이고 또 초대한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안 갚아요. 그래가지고 사기죄로 고소했더니 이 친구 하는 일, 나는 땅 계약금으로 빌린 적도 없고요. 뭐 대출 받아서 갚겠다는 얘기한 적도 없어요. 필요해가지고 그냥 빌렸는데 저도 사기당하고 없어요. 그리고 빌릴 당시에는 뭐 이런 돈이 있어가지고 갚을 능력은 됐는데 다 저도 뭐 집이 담보 잡히고 다 해서 돈이 없습니다. 못 갚아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와 같이 말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는 돈의 용도라든지 그런 말을 했다는 거는 고소인이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그걸 거기다 썼는 거예요. 1억은 어디 양수리 어디 땅 계약금으로 쓴다. 그다음에 뭐 한 달 뒤에 어디 은행 대출금으로 갚는다. 이것만 쓰고 그다음에 계좌로 넣어주면 돼. 근데 실제로 그 사건에서 실제 사건에서 1억을 계좌 추적을 했더니 3천만 원은 A, 4천만 원은 B한테 갔어요. A, B를 조사했더니 이 사기꾼 친구한테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빚을 갚으려고 전원주택 뭐 이렇게 말을 된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계좌 뒤지고 계약서에 그 문구만 있으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아주 쉬운 건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러면서 법을 한탄해. 법이 말이야 너무 이게 잘못돼 있어가지고 이게 증명이 안 된대. 근데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증거 남기기를 안 했다는 거죠. 그게 비단 차용증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어떤 계약할 때도 물품 뭐 컴퓨터 뭐 이렇게 판매하는 물품 거래 계약이라든지 투자 계약이라든지 뭐 계약을 할 때 이 상대방이 나를 훅 낚아채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그거를 갖다 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대방의 약속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투자 사기인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하고 빌려주는 거하고 구별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빌려주는 거는 원금 회수가 전제가 돼 있고요. 빌려주는 거니까 내 거니까. 투자는 던질 투자, 던질 차자. 돈을 던지는 거예요. 되게 위험하지. 그 대신에 이익금이 많이 남죠. 원금을 안 갚아도 되는 게 그런 게 투자고 심지어는 차용증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기꾼은 투자받았다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아니, 당신 차용증까지 썼는데 무슨 소리 해? 그러니까 차용증은 그냥 저쪽에서 써달라 그래서 형식적으로 써줬대요.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나는 빌려줬다. 쟤는 투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또 싸우는 사건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투자인 경우도 뭐 투자 약정서 없는 건 마저 되게 많고요. 약정서가 있더라도 손실이 났을 때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게 안 써 있어요. 투자인 경우는 가급적이면 원금 보장이라는 문구를 넣어달라 이 얘기를 꼭 하시고 넣으세요. 근데 원금 보장이 되는 건 사실 투자가 아니죠. 그건 빌려주는 거지. 그치. 그러나 원금 보장 해주세요 주장을 하면 100%는 아니지만 반은 해주겠다. 내지는 이 사람이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투자 약정서를 썼더라도 손실이 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일단 원금 보장 이것만 딱 얘기만 해도 이 사기꾼이 약간 긴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문서를 작성했을 경우에 꼭 자필이 들어가도록 실제 사건에서 계약서가 있는데 이 계약서대로라면 사기가 맞아요. 그래서 이 사기꾼한테 당신이 이렇게 주장하지만 계약서에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신 그 계약도 위반한 거고 사기친 거 아니냐 하고 추궁을 했더니 사기꾼이 저한테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따지더라고요. 검사님 저 이런 차용증 쓴 적 없습니다. 제가 썼다는 증거를 대세요. 그 말을 듣고 계약서를 봤더니 다 컴퓨터로 출력이 돼 있고요. 법인 직인이 시켜 있어요. 이 사람이 썼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떻게 자필을 받아야지. 자필. 중요 부분은. 그 다음에 이 도장도 좋지만 지장을 찍으면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적 감정을 하거나 무인 감정이 되니까 지장은 근데 지장 찍으라니까 이게 살짝 찍어요. 이러면 감정이 안 돼요. 주민등록 발급할 때처럼 듬뿍 찍어야 돼요. 그래야 무인 감정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다운 계약서 쓴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다운 계약서 썼다가 또 가슴에 멍든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 사건이 되게 많거든요. 4년 전에가 뭐 지방에 근무할 때 땅을 100억짜리 땅을 파는데요. 땅이 안 팔려요. 주인은 땅 팔고 싶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안 팔려요. 어느 날 사기꾼이 나타나가지고 땅을 사겠대요. 100억에 사겠대. 그래서 하는 얘기가 100억이면 이거 양도소득세 많이 나올 텐데요. 제가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어떻게 합니까? 70억으로 우리가 매매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으로 5억을 자기가 주겠대. 줄 테니까 등기를 먼저 넘겨달래요. 등기를 먼저 넘겨주면 또 그것도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용감하게 70억으로 매매 계약서를 쓰고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사기꾼이 어떻게 기술이 좋아가지고 은행 가서 작업을 잘해야 돼가지고 110억을 대출 받아요. 그러면서 65억만 주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아니 30억 어디 갔어? 그랬더니 우리가 70억에 매매 계약했잖아. 실제 계약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했더니 막 거기에서
서로 막 얘기가 다르고 경찰에서 이제 뭐 어쨌든 검찰로 그 당시에 이제 송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록을 뒤졌더니 다행히 이제 녹음된 게 있어요. 그 이후에 막 싸우는데 녹음된 것 중에서 매매 계약이 100억이 전제된 걸 전제로 해서 이 사기꾼도 그걸 인정한 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기소를 했어요. 만약 이 사람이 이렇게 안 당하려면 거기다 써야죠. 이거는 형식적으로 쓰는 거라든지 어떤 다운 계약서 이건 진짜가 아니라는. 자, 오늘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변호사님과 진짜 좀 큰 얘기를 나눴는데, 진짜 이게 듣고만 끝낼 것이 아니라 복잡한 상태로 끝내지 말고 이 중에 나와 관련되는 거 한두 개만 해도 꼭 집어서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하시고 정리도 좀 하시고 이렇게 가서 통장 같은 것도 뭐 비밀번호 같은 거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휴대폰에 이상한 거 많이 와 있는 거,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 이렇게 몇 가지를 좀 딱 정리를 하셔서 가족회의 해갖고 가족들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어차피 못 전해요. 이 얘기 다 못 전하니까 그냥 링크를 주세요. 링크를. 가족방에 링크를 투척하셔서 오늘 변호사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나 태어나 처음 들어요, 진짜. 예. 진작에 들었어야 되는데, 그치? 지금 우리도 이렇게 막 같이 직원들도 같이 적으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필요한 거 이렇게 적으시면서 하시고, 또 아까 모시면서 책 새로 나왔는데 임검사의 사기 예방 솔루션, 이 책도 꼭 제가 사서 놓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궁금한 거 있으면 뽑아서 이렇게 찾아서 보고 이렇게 하면서 보고. 예,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좋을 것 감사의 같아요. 편지도 제가 받고 했는데.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잖아요. 뭐 집 전세 계약할 때 이렇게 보고, 뭐 남 돈 다 꿔줄 때 그렇죠.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거기에 보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이 사람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 그 보면은 그 31가지 써놓으신 거예요. 차용증 양식도 있습니다. 그 민형사 통합 차용증 그래가지고 차용증 이름도 적고 줄여서 임채원표 차용증 이렇게. 이제 사이트도 유튜브에도 올려놨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유튜브는 어떤 거? 인변불패. 변불패. 임채원 변호사는 불패의 신화를 만든다. 인변불패. 자, 가서 구독도 누르시고, 임검사의 사기 예방 솔루션, 저도 아직 안 샀는데 바로 살 거니까 책도 한 권 사서 이렇게 딱 꼽아놓고 때마다 좀 보시고 이렇게 여러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아이고,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정말.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